안녕하세요. 보험 모집 수수료의 대부분을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야 한다. 1인GA TV 한다호입니다. 네, 이번에 방송의 주제는 보험 설계사가 롱런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롱런을 못한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보험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목표부터 세웠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이 목표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책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꿈꾸는 다락방, 에너지버스, 그때 당시에 다 그런 것들 막 시크릿 이런 거 막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지치니까 돈을 못 버는데 잘하고 싶으니까 막 그런 책들을 봤는데, 그런 책들에 보면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꿈을 꾸고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잃어봐라.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내 꿈이 뭘까, 내가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 대한, 특히 평수가 넓은 고급 아파트에 기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이런 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보니까 한 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년 뒤에 구매를 계획했거든요. 그러면은 6억 5천을 10을 나누면 연 6,500이더라고요. 그럼 500이 넘는 거예요, 월 저축액이. 그래서 불가능해서 한 15년으로 해도 360이에요. 26인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집을 다 현금 주고 대출 받고 사지, 그때 그냥 대출 이빨 받고 사는 거였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최대 한계가 300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이제 60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600을 받고 싶다. 그때는 연 500을 받았는데 6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이제 월 60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2009년 7월부터 모으겠다는 목표를 1월부터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놔서, 만약에 저축이 딸리면 쌓은 돈에서 빼가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로 해서 이제 난 얼마를 모을까 하다 보니까, 일단 퇴직금은 이제 수령 금액이 7천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만 원씩 퇴직금을 모으고, 이제 6억 5천짜리 집을 살려니까 10년 만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대출 받아 살려면 일단 300만 원씩 저축을 한번 해보자. 장기 목표를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지켰어요. 360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은 진짜 카드론을 받아서 저축을 막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또 아무튼 카드론까지 썼던 이유는, 이거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 이런 보험업에 대해서 많은 게 좀 바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았고요. 돈이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았습니다. 그때 계획할 때로 다시 돌아가자면, 모으기 위해서 그럼 매월 얼마를 팔아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5, 60만 원, 한 50 정도는 최소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장성 보험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건당 평균 보험료가 월납 4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13건 정도를 해야 했더라고요. 2008년 1년은 뭐 거의 시행착오에 해였고, 2009년부터 2015년 이 6년간 평균 20건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는 꼭 계약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오늘은 쉬자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3,000건 정도 했더라고요. 나눠보니까 29.6건인가 해가지고 반올림하니까 30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장기 목표와 떨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집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싶은,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제가 이 보험업을 할 때 힘들 때, 그 숱한 거절을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중기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 5년쯤 뒤에 뭘 이루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09년도에 스파크를 뽑았습니다. 물론 너무 좋았어요. 첫 차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드림카가 골프였습니다. 폭스바겐. 한 3,6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하자, 5년간. 그러면 3,600을 5년으로 환산을 하니까 월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월 60만 원을 저축을 하자. 그럼 360 더하기 60 하니까 420이 되는데,
아니, 이건 중기 목표니까 이건 또 별개로 저축을 하자. 다만 이미 360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니까 60은 자유저축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천 정도를 모았고 그때 디젤 게이트 뭐 이런 걸로 한 600 할인을 받아서 3천만 원에 그냥 현금으로 샀었어요. 매 영업이 힘들 때 한 한 10번 정도를 그때 이미 평균 월급이 6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3,600짜리 차 금방 살 수 있는데도 그 약속 때문에 그것도 장기 목표의 뭐랄까 360을 저축해야 되는 중압감이 너무 셌기 때문에 도저히 그 3,600짜리 차를 할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목동에 폭스바겐 매장이 있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가서 창문에서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차를 계속 보면서 계속 쓰다듬으면서 내 차 곧 될 거야 막 이렇게 2년만 더 기다리자 그 지질이 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생각하면 좀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생겨났던 것들 꿈이나 이런 게 있었죠. 우리 부모님의 내가 연금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대한 재원도 마련을 하려고 한 2016년, 17년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좀 실제적으로 매월 두 분께 3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목표가 부모님한테 계속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320만 원을 드리는 거. 너무 어려운 목표인 것 같아요. 매월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20년 가까이 하니까 조금 이제 당연하게 되긴 했는데 지금은 20대 저와 40대 중반의 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에 뭐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지칠 때 가족들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장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제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단기 목표 2009년도 1월에 제가 단기 목표 1년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2008년에 연봉 500을 받았던 설계사이지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정도를 불태워보자. 그리고 그만두자. 어차피 불태웠는데 안 되면 그만두면 되니까 혹시 내가 안 그만두면 MDRT를 하자. 지금도 사실 MDRT라는 단어는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이 뛰었죠. 연봉이 500이면 진짜 꼴찌였던 사람이 MDRT라니, 연봉 1억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음의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이 뛰기 위해서 육신과 정신이 뛰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 2009년에 바로 달성을 해서 9년에 MDRT도 달성해서 2010년도에 애틀란타 연차총회도 갔다 왔었어요. 우리 지점에는 아무도 가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른 지점에 경상도 분들하고 갔었죠. 그때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되게 강렬한 사람이 한 분 계셔서 올해에는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슴이 뛰기 위해서 육신과 정신이 뛰어야 된다. 가슴이 뛰는 꿈이 동반되면 목표는 이루어진다. 실제적인 성취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조금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좀 힘들어하고 있으신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시고요. 꿈을 좀 설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집을 사야지. 내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각각 방을 쓸 수 있게 아니면 저는 요새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8살인데 이제 9살 됐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이사를 갈 거고요. 위치를 정하고 위치에 대한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돈을 환산을 하시면 그럼 이제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된다.
그럼 또 기간도 정해져요. 10년이나 15년을 늘려야겠다. 10년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 20년 목표가 되면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도저히 10년에 못 세운다. 그럼 그거는 15년, 20년 목표를 하나 더 세우고 10년 목표를 하나 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이제 원칙 9시간 근무 아니면 뭐 3W 아니면 뭐 하루에 3명 만나는 거, 하루에 2명 만나는 거, 뭐 일주일에 3건 계약, 일주일에 2건 계약, 월 10건 계약 이런 뭐 각자의 그런 기준들을 지킬 때 내 가슴이 내 꿈이 한 발자국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매달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같은 얘기를 하자면 목표는 가슴이 뛰는 꿈이 동반되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